네, 호모쿠치쿠스 1, 코칭 튠업 21. 11장은 진행 관리와 사무 책임입니다. 여기서는 코치는 고객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집중하게 하고 고객이 책임지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능력을 이제 그 덕목으로, 그 역량으로 갖춰야 한다고 저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 관리와 사무 책임, 그리고 에 대해서만 이제 책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한 45분, 50분 정도, 시간 동안 쭉 읽어봤습니다. 예, 그것이 한 20페이지 가까이 됐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관리와 사무 책임입니다. 세션 중에서는, 여기서 진행 관리와 사무 책임 관리는 행동 계획에 근거한 목표 설정을 코칭 계획 기간에 고객이 실행할 수 있게 진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고객을 중심으로 상호 책임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코치는 고객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하는 마라톤 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하고도 같다고 이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코칭학과를 다니면서 또 코칭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고 또 석사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희 또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는 저희 이제 저희 코치들은 또 지도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과정 또한 이것도 어떤 마라톤과 같다고 하죠. 이때 코치는 코칭 목표와 이루기로 한 결과 합의한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고객이 코칭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하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션과 세션과 세션 사이 고객의 생활과 직업 현장에서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이제 유도해야 한다고 하죠. 네.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 규율을 강화하도록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의도했던 행동 결과, 기간이 정해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이 합의한 행동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직면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밑에 비서가 있고 또 사장님 위에도 책사가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코치의 역할들이죠. 사실은 코치의 역할들이 곳곳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치 2가 이렇게 또 조금 더 지속적이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코치도 책임을 좀 통과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와 코치 2는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코칭 프레전스하고도 어느 정도 맥락이 상통합니다. 다음은 코칭 관계와 코칭 세션입니다. 이제 코칭 관계를 이제 검토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필요한 손잡이 역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고객보다 코치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코치가 스스로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자식 키우는 것도 코칭이죠. 이제 자식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터득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점점 제 선생님, 상담사, 뭐 복지사 이런 사람 그리고 매니저 등등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점점 이제 코치의 역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과 나눈 첫 세션의 경우는 기존 다른 세션에 비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항의 시작으로서 어떤 로드맵을 결정한 단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칭 세션 1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어진 시간 내에 한 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코치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고객에게 한 세션의 의미는 무엇이고 다음 세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으로는 세션과 세션 사이에 대해 코치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행동 설계, 기획 목표 설정, 진행 관리 및 사업 책임 이 등은 코칭의 실제 세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코칭 단계와 코칭 변으로 넘어와서 고객이 코칭 세션 후에 변화와 성장을 위한 행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즉 코칭 세션에서 합의한 실행 계획의 결음을 내는 생활 현장이 바로 그 세션과 세션 사이입니다. 제 공백기라고도 있고 시즌과 비시즌, 뭐 공백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에서도 코치가 있죠. 네, 야구도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봄, 여름, 가을 이제 리그를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프링 캠프를 간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고객은 코치와 함께 진행한 코칭 세션에서 얻은 타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에너지, 실행 계획을 갖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온 일상생활의 항해를 이탈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변화의 속도를 가속하고 대척해가는 생활 현장이요 실천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면 오래된 습관이나 타성은 물론 부정적인 신념, 사적 논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실행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내면의 그렘린 작동해서 고객을 안주하게 만드는 특유의 항상성이 발현되는 일상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코칭 세션과 그 세션 사이의 그 구간에서 코치 E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코치는 이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요? 잘.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코치 E가 노발대발 하겠죠? 그래서 코치는 이제 세션 중에서 고객이 가지고 가야 할 행동 목표, 필터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코치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주게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코치가 주목할 일은 고객이 다음 세션에 오기까지 작은 성과를 축적하고 성공 체험 만들 수 있게 고객의 도전 의지를 격려해 줍니다. 코치의 중재와 개입의 초점은 다음 세션까지 고객에 꼭 맞는 최적의 1대1 맞춤 설계를 하고 그 구체적인 지침이 고객 수준에 적정해야 하며 삶의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생리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저자 김상복 코치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라고 체크리스트로 잡으라고 합니다. 세션과 세션 사이에 코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객을 만나지 않고 있는 동안 코치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코치가 민감해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기본 덕목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칭 세션에 대한 검토와 사례 개념화를 통해 학습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경우 코칭 슈퍼비전을 통해 격려와 함께 성찰을 경험하고, 셋째, 다음 코칭 세션을 위한 새로운 설계 등을 반복하도록 하라라고 우리 코치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스스로 발전하고 그렇게 또 스스로도 이렇게 성찰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단련하면서 그렇게
코치 E와 코치 E의 마라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코치 일상적 삶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코치가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변화와 도전적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관건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성찰의 깊은 만큼 변화와 성장의 발걸음과 보폭만큼 고객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초기 면접 세션에서 이제 그 전체 회기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이전에는 고객 정보 보고서, 코칭 준비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성공과 성과 관련 경험을 찾아서 주요 관심사, 변화를 요청하는 지점, 질문이나 답변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고객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코칭 주제 관련 사전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마음챙김, 명상, 묵상, 센터링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영성 지능을 활용한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에 근거하여 성숙 내지는 성장에 근거한 코칭 기획을 구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정보 보고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세션 이전의 마지막 단계로는 코치 자신이 중요시하는 코칭의 핵심 특성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션이 오프닝에서는 고객의 첫 만남과 환영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코칭 준비 보고와 관련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코치의 관점, 여기서 자신의 가치와 열정, 그리고 자격, 코치로서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그 자신과 함께 코치 자신이 이제 함께해야 할 그 여정의 동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계기를 가져줍니다. 고객의 코칭 주제와 아젠다, 고객이 예상하고 있는 기대와 우선사항을 확인, 그리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명리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그냥 사주, 뭐 음력이나 양력생일, 그리고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펴고 이렇게 뭐 방울을 흔들고 이렇게 쌀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저렇게 살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코치, 상담사, 명리학자, 네,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있어요. 바로 통계, 정보, 기본 정보. 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찍어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깔고 찍어 맞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용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함께 여행을 하는 어떤 동행자라는 거죠. 함께 안드로메다를 갔다 온 사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 최민철 선생, 언젠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코칭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저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행동 설계에서는요, 가치, 비전, 열정, 이런 등을 통한 동기를 촉진하는 어떤 그 단계로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 강점과 긍정 요인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제 어떤 그 전개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내적 지혜와 경험을 정리하고 지금 현재 좀 코칭 프레젠스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감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둔 소망과 어떤 그런 고품, 꿈, 소원 등을 살펴보고요. 지원 구조를 탐색합니다. 필요한 사람, 지하원, 시스템 및 환경, 장애물 등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고객의 약속과 확신, 결실함, 결의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코칭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일단은 3개월 12회기 기준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칭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합의하는 기간이죠. 네. 그리고 3개월 후 조사했을 때 나의 어떤 그 미래 모습. 네. 그 왜 우리 그 헬스장 가면 그 인바디 찍고 이렇게 또 그 미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자.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중요한 행동 목표를 선택하고 스마트 골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확신, 자존감, 자신감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 파악과 도전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측정하는데 목표 설정, 달성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호 합의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 그 논문 연구할 때도 뭐 합니까? 측정 도구 설정하라고 하죠. 거의 양적 연구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프로그램 연구 논문이나 그리고 또 질적 연구에서도 어떤 이런 그 코칭의 어떤 그 회기를 설정하고 이런 그 기준점을 설정해서 그 측정 도구를 살피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 안에는 이제 설문조사도 있고 자가진단 등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표에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고 고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고객이 진행한 평가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이 평가 후 갖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코치로서 놓친 정보에 대한 확인과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점점 결과로 가기 위한 그 기승전에서 그 전의 단계가 아닐까 쉽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코치의 제2기회 에서는요.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강화하고 확대합니다. 고질적인 습관 관련 행동 교정을 연습합니다. 미동에도 감정 관리를 위한 감정 근육을 강화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강화하는 이제 그 시간을 갖습니다. 사고 습관과 셀프 토크를 합니다. 내면의 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 상처받은 내면 안 등에 대한 어떤 치유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찰적인 글쓰기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달려졌고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봅니다. 인식이 변화되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가계도를 분석합니다. 예, KT 박사의 그 4가지 질문, 또 이 어떤 그 코칭 기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션을 동결하는데, 그래서 전력 질주를 이제 지원하고, 이제 앞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스스로 그렇게 어떤 그 정신 패턴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그 사회로 배출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립항해를 위한 변화와 성장 엔진의 점검과 자각을 실시하고요. 고객의 배움과 성찰 관련 정리에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좋은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만족스럽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이것은 우리 논문 연구의 한계점, 시사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응, 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코칭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고요. 고객 과제를 정리하고 시행 약속 확인과 상호 책임 구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칭 회기, 그리고 단일 회기의 길이에 대한 그 재확인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전체 종료할 때 애프터 서비스 정책과 코칭에 대한 활용을 안내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객 사례 연구와 코칭 미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이제 그 사내 정치에 고민하는 안정적인 대기업 해외 영역 담당인 T 이사님의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제가 어제 그 라디오 DJ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해외 시장에서 장기에 걸친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해외 영업 담당 이사 P씨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독일 유학 10년으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입사 당시 중국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지만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장의 뜻에 따라 기이사가 현대 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조직 내 상하 관계,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회사 생활을 보람되게 마칠 수 있었으면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제2의 인생에 대비하고 싶다. 회사의 오너는 90살이 되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전문 경영인을 두고 그와 함께 기업의 공동대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너의 조카가 전무로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왔다. 오너, 전문
전무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1년 전 오노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오면서 모든 게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에 기업의 연구소장인 또 다른 전무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는 연구소장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내 갈등과 복잡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너와의 관계는 물론 사장, 부사장, 전무, 3인의 역학관계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본사와 달리 서울 영업소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PC 역시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위로부터 때로는 정치적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다소 원칙주의자인 T 이사로서는 본인의 처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편 저편을 가리기를 좋아하는 조직 내에서 우호 세력 형성도 필요할 때가 있으나 T 이사는 성격상 친밀감이 다소 부족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다.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다른 임원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이 불분명하고 7세들 간의 알력이 있으며 편을 가르는 조직 문화이니 하청업체와 연관된 하부 조직에서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으며 모신주의가 팽배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PC는 자신의 신념대로 일하면서 업무는 업무로 풀어가되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나 이런 것은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내 정치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있을 것인가. 최근 절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우울해진 기분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본적 방안 중 하나를 들자면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꿈과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재 꿈은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박사학위 논문, 안락사 관련 주제에 대한 그것을 이제 연구를 완성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놓인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사내 정치 그리고 자신의 꿈과 이상과 현실이 지금 동떨어져 있다는 거. 네. 저도 사실은 꿈이 안드로메다 계속 푸짐하고 싶은 곳인데 그것도 정말 동떨어진 꿈이죠. 근데 저는 참 어떤 조금씩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냥 주저앉을 수 없다. 마냥 좌절하고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이고 지금 현재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든지 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내 정치. 네, 저 또한 서울에서 저게 이제 그 재작년과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회사에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정치 아닌 정치 그리고 알력 아닌 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코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어, 코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상정 가능한 상황을 이제 토대로 이제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좀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어, 이제 어떤 투수가 원래 이제 그 한 30대 중반 이제 이후에 중후반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코치 이제 그 투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원래 마지막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투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그 저희 종합사진 진단을 받고 저희 소장님과 오랜 어떤 그 상담 끝에 이제 결정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연봉은 줄어들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갖춰놨고 다만 너무 이렇게 또 이제 더 최고의 투수가 되겠다, 현역 투수가 되겠다고 더 하다가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도 더 나빠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투수를 은퇴하고 자기 개발을 더 하면서 투수 코치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당시 그것은 상담이었고요. 네. 어떤 그런 이제 그 종합전립진은 심층 상담이었고 그렇게 좀 개입을 했지만 과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피의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지금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관리와 사고 책임을 위해서 질문을 이제 만들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합니다. 목표의 행동화를 위한 질문에서는 첫째,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둘째,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셋째, 말씀하신 내용들을 행동 목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넷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매니저, 비서, 핵사 등등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는 컨설턴트, 상담사, 선생님, 부모님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조금씩 코치 역할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코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질문과 동기 유발과 격려와 경청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그 자체로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션의 성과에 대해서 확인 질문할 때는 이렇게 지난 주간 진행 과제에 대해서 성과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과 성과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 느낀 것, 새롭게 자각한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깨달았는지, 새롭게 도전하여 인식한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해냈던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가 얼마나 또 훌륭했는지, 또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코치의 역량이자 덕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탐색을 위해서 정리한 질문은 이제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하면 무엇을 더 검토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도해 주는 것. 살짝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함께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예. 세션과 세션 사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좀 더 깊이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니라 그 코치가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제 이렇게 고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죠. 네. 세션 중 조정, 변화를 위해서 또 의논할 수 있는데요. 지금 K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그 주제를 계속 가볼까요? 당신 목소리에 좀 더 많은 에너지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더 코치 이의 감정과 어떤 그런 어떤 뭐죠? 감정,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일관적이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와 조망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을 들으니 새로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코치도 정리를 하고 코치도 그 여정에서 어떤 그 동떨어진 데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다면 그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확신과 그리고 또 어떤 그 확인을 하도록 하는 또 계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질문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가속을 하는 이유, 당신만이 갖고 있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고 조금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 그 잠재력은 자신에게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그 믿음을 조금 더 강화해주고 싶은 또 우리 코치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행하지 못한 것을 직면하게 할 때는 이제 조금 그 실행하지 못하면서 그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코치 E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아가야 되겠네요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반을 오나 이게 뭐 되고 따지를 밀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코치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목숨을 건다라기보다는 이제 그와 함께 마음을 함께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또 고객 사례를 실질적으로 연구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ICF 11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대응과 결과 촉진하기입니다. 네, 그 실행과 그 상호 책임 관리에서 코치는 고객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계속 집중하도록 하고 고객이 행동에 옮기도록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ICF 핵심 역량 평가 수준의 측정 포인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코치가 고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이 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 고객을 위해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MTC 수준 기술의 최소 기준으로 최소 기준입니다. 보여주어야만 하는 이제 그 must be demonstrated 최소 기술로는 5가지가 있는데 코치는 고객 스스로 상호 책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고객을 격려하고 이런 방법을 위한 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격려, 예. 그리고 칭찬, 예. 공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고객이 자신의 상호 책임팀으로 누가 되어야 하는지, 팀의 각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독립적으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고객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셋째, 코치는 고객의 아젠다, 명시된 목표, 폭력의 학습이나 고객이 획득하기를 원하는 업적 등을 성찰할 수 있는 상호 책임 구조를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도전하고 수용 가능한 생각과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페이스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넷째, 코치는 고객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토론이나 설명을 통해 세심하게 토론을 요청합니다. 상호 책임을 통한 특정과 구조는 고객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강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장 잘 배우고 창의적이 되는 방법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콩가루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또 탈락 포인트에서 좀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MT 탈락 포인트 7가지입니다. 코치가 고객의 참여를 초대하지 않거나 이제 상호 책임의 전략과 방법 설계에서 고객의 리더십을 격려하지 않거나 이미 만들어진 상호 책임의 메커니즘의 어떤 방식을 중심을 결정할 경우.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권, 어떤 그런 결정권, 창조적 상생 결정권을 우리가 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코치가 상호 책임 구조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우리가 낼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왕권을 활용했을 때, 그리고 코치가 효과적인 상호 책임 구조와 측정 방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네. 측정과 구조가 고객이 언급한 아젠다와 원하는 결과 또는 고객의 배움 실행을 만들어내는 뚜렷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뭔가가 동떨어지고 뭔가가 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와 같은 이런 상황을 네, 자초했을 경우에는 탈락 포인트가 되겠죠. 방법과 구조가 분명한 목적과 관련성이 없거나 고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제한된 툴과 구조가 고객의 구체적 요구와 그들의 아젠다 또는 고객을 위한 보다 깊은 배움과 관련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코치는 표준적 코칭 툴, 고객에게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내용을 고객과 함께 토론하지 않고 훈련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생각과 배움과 존재와 창의적 스타일에 근거한 상호 책임 구조를 격려하고 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제 헬리콥터만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주지 못할 경우, 예, 그리고 그 정서적인 지원이 부정적인 경우,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경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MCC의 탄력근거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는 잠시만요. 네, 영화 보기를 통한 코칭 실습입니다. 이번 영화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1999년 감독 마이클 카쿠에니스 작입니다. 이제 20대에 알게 되면 영혼이 물이 들고 40대 이후 읽으면 숨겨놓았던 벼르던 결심을 행업과 말게 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이제 지금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책의 내용부터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 호모쿠치쿠스 코칭 수업 20일 11장 진행 관리와 상호 책임 353쪽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명료한 노비명을 생전에 준비하고 74세에 죽은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는 1943년 60세 독일 점령기 동안 공공한 생활 속에서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를 남겼다. 자신의 사상과 영혼의 깊은 고를 남겼던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불교의 신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갈등과 고품을 이 작품을 통해 그려냈다. 내용은 34세 무렵 1917년 전쟁 중 광산 일꾼으로 고용했던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동행했던 체험이 전부다. 태광을 유산으로 받은 젊은 주인공은 당시 절실했던 발탄을 채굴하기 위해 폐쇄섬으로 가던 중 신이 우리에게 손을 준 이유는 눈앞의 기회를 꽉 잡기 위해서라고 떠드는 자유분방한 영혼 부르바를 만난다. 고대부터 지중해 해적의 활동지였고 그리스 터키로 대표되는 동서양 전쟁의 격전지였던 크레타섬은 돌뿌리 나무 한 그루도 기록의 역사를 지니지 않은 것이 없다. 노인들의 표정은 물론 젊은 여인들의 몸에도 방어와 움츠림이 되어 수비적인 동작이 고립된 섬이다. 평소 혈기왕성한 젊은 지식인과 경험 많은 중년이 스며들어 갔다.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작가 자신이며 작품의 주인공인 젊은 지식인은 갈탄 광산을 성공시켜 모든 이익을 서로 나누며 형제처럼 사는 일종의 공동 사회를 꿈꾼다.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드는 기법제를 구상하지만 중년 조르바의 모든 행동과 질문은 사사건건 그의 내면을 두드린다. 자신을 함께 하면서도 겉도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조르바가 보여주는 무너지는 채굴광에 솔선하여 들어가며 위험한 특목 노동을 타고난 듯 즐기는 모습, 상처 깊고 우울한 성사람에게 감정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한 생선처럼 살기를 자극한다. 게다가 그는 수시로 질문을 던진다. 두목, 두목, 돌과 비와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면 우리가 팔을 벌리고 돌, 비, 꽃, 그리고 사람들을 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이 방울로 떨어져 주인공의 울림이 깊어진다. 끝내 그를 내려다만 보던 지식인은 부타에서 벗어나 모든 형이상적인 근심인 언어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고 헛된 염려에서 자기 마음을 해방시킬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과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접촉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발을 땅에 내딛는다. 당시 그리스 사회와 역사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큰 주제와 씨름하는 주인공에게 인간 한 사람, 개인의 소중함을 가르친 것은 두루바의 일상이요. 그의 사랑법이다. 과거에 매어 사는 늙은 기생과의 사랑을 깃털처럼 가볍게 즐기면서도 정성을 다해 인종을 함께하는 두루바를 보며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다.
진정으로 현재 자기 삶과 감정에 적극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억압해왔던 성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그녀를 찾아가게 된다. 그에게는 큰 성장이요 허물벗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도르바에게는 손쉬웠을 법했던 자신의 한계에 머물고 만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에 함께하지 못한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 자신이 되어 당신답게 사는 일뿐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이렇게 성찰한다. 나는 조르바라는 사내가 부러웠다. 그는 살과 피로 싸우고 죽이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펜과 잉크로 배우려던 것들을 고스란히 살아온 것이었다. 내가 고독 속에서 의자에 눌러붙어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를 이 사나이는 칼 한 자루로 한 속에 맑은 대기를 마시며 풀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비참한 기분이 되어 두 눈을 감았다. 조르바가 계획했던 벌목 사업은 첫 실험에서 실패로 끝나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 깡들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실험의 미국에 들어가 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안토니 퀸 주연의 영화 히라빈 도르바, 감독 마이클 카코이니스 1964년작. 이것은 이 장면을 해변에서 두 사람이 춤추는 명장면으로 그려냈다. 외부적으로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며 외부적인 과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작가의 독백은 우리를 더욱 깊게 공감하게 만든다. 힌두교들은 구루라고 부르고 수도승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도르바를 선택했을 것이다. 줄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도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작가 카잔 차키스가 자서전에서 남긴 말이다. 카잔 차키스에서 언제나 질문했던 도르바가 스승이었다면 오늘날 고객에게 질문하는 코치 역시 같은 역할이 아닐까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영화 그리스인 도르바까지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영화 그리스인 도르바가 이번 11강에 자리 잡은 이유는 어떤 그 진행 관리, 사후 책임,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코치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스스로 이제 그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그려낸 것인데요. 네. 사실은 코칭은 정말 그 심리학과 그리고 경영학, 교육학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또 요즘 또 이제 그 기독 상담학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칭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대로 무조건 실패하고 뭐든지 그냥 뭐 저질러 가지고 치를 말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한 사람이 그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제 그 누구는 이제 그 연필로 누구는 이제 어떤 그 직접 그 맨손으로 이렇게 그 싸우면서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따로 또 같이 하지만 따로 또 같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함께 그 순간을 이제 그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었다. 이제 그 여기서 어떤 그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진행 관련 사고 책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 특성화고 교사의 어떤 그런 특성화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특성화고 교사 대상 어떤 그 이제 그 무료 강사 사회적 협력 프로젝트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또 이제 그 개발자께서 직접 그 식스휠 삶의 치료바퀴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그 전직 지원 컨설턴트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자가 진단을 하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실천을 해보고 잘 된 것이 무엇이고 안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인생의 이막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진행 관련 사무책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그 함께한다. 함께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정의롭게 답을 찾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그 우리 덕목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제 해주셨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거의 왔습니다.